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4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자, ASML,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의 실적이 사전 예약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나오면서 지금 미국 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섹터가 현재 전체적으로 물러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5% 이상 빠지면서 네. 섹터 전체가 시뻘겋게 물든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좋은 평가가 조금 전에 이제 카날리스라는 이 IT 전문 업체의 이야기로 삼성전자의 점유율 하락 대비해서 애플의 점유율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오늘 1.8% 이상 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유가 하락에 이제 영향을 받고 정유주, 화학주 전체적으로 빨갛게 역시 물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티그룹이 4%까지 낙폭을 좀 많이 키우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시티그룹이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네. 시티그룹의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어닝 캘린더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네. 자, 시티의 어닝 자체는요. 현재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티가 어떤 가이던스를 내놨느냐에 따라서 시티의 주가 전망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잠깐 페이지가 열리는 동안 확인을 한 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해보면요. 사실 실적이 잘 나왔고 초반에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드만삭스도 좋은 실적 발표하고 갑자기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약세로 전환이 되더니 시티그룹에서 약세가 더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사실 금융주식 이렇게 보여드리면 초록빛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티그룹이 4%대 약세, 페이팔이 1.4%대 약세, 골드만삭스가 0.4%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국 금융주에 대한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에 있었고 그 기대치를 좀 충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사실 이번 실적 발표 오늘 실적 발표에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장표가 오늘 블룸버그의 헤드라인 중 하나거든요. 이제 소제목 중에 하나인데 시장 부문이 매출 10년 시장 부문의 매출이 10년 만에 최고의 3분기를 나타낸 걸로 보인다라고 시티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시장 부문 매출은 플러스 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만 어찌됐든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보였고 특히 이제 9월과 이제 10월 달 그리고 8월부터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변동성이 극심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식 거래 수익이 32%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이제 투자은행 부분이겠죠. IB 부문의 수수료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수수료가 44%나 늘어났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시장에서 실망한 부분은 현재 순이익 32억 달러로 잡힌 이 올해 전체의 EPS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9%가 빠진 채 EPS가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추정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 자체로는 시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나 그 이후에 나온 리포트 자체는 현 시간부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티가 지금 생각보다 근데 많이 빠지네요. 네, 생각보다 더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어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반도체 쪽에 쏠려서 빠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가이던스라든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시티까지 빠지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드네요. 되게 미국장을 보면요 주식이 미래 가치를 땡겨서 평가한다 이런 평가를 얘기하잖아요. 그 미국 증시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3분기, 2분기, 지난 분기 매출과 EPS가 아무리 잘 나와서 투자자분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할당해 드릴 수 있더라도 뭐 다음 분기, 내년도 이렇게 전망이 좋지가 않으면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채찍을 좀 드는 그런 측면이 미국 증시엔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로서는 항상 볼 때마다 걱정 반 되게
좋게 보는 거 반 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게 또 미국 주식은 특히나 내년에 얘가 안 좋아? 그러면 내년에 좋을 다른 종목이 있겠지. 그렇죠.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 대체제를 보니까 찾아 나서는 네. 충분히 대체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지금 화면 보다가 일라이릴리가 2%까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소식이 또 들어온 게 네. 있는지 한번 검색을 제가 해볼게요. 네. 옆에서 자 계속해서 뉴스 보시면요. 자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관련해서는 아웃퍼폼 레이팅으로 자 리링크라는 파트너스니까 이것도 이제 투자하시는 곳이겠죠. 네. 리링크 파트너스에서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냈다는 뉴스가 현재 저희가 볼 수 있는 창 안에서는 가장 최신 뉴스인데요. 네. 일단 아웃퍼폼 의견을 냈고 프라이스 타깃을 990달러로 뭐 얘기를 한 거 보면은 현재 일라이릴리의 주가에 악영향이 되는 소식은 아니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3부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존슨앤존슨이 상승하는데 반대급부로 역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만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정확하게 다른 소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정보 공유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저희는 좋습니다. 약간 그 미국 증시를 중계하는 스포츠 캐스터 같은 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얼마든지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부 말미에 저희가 ASML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나온 게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가 ASML에서 뿌렸던 보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자, ASML 일단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향된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예약 건수겠죠. 예약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걸로 확인이 네. 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3부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매출 총이익도 좀 줄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 총이익 자체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EPS도 지난 분기에 4.01에서 5.28까지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예약 건수가 시장 예상치에 반토막이 난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CEO가 코멘트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같이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네. 보여드리면요. 여기 중요 내용이 하나 담겨 있더라고요. 자, AI 분야에서 강력한 개발과 상승 잠재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시장 세그먼트는 아직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IT주 중에서도 AI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회복세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2025년에도 계속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고객들이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딱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경쟁적인 파운드리 역학으로 인해서 특정 고객의 새로운 노드 램프가 느려졌다. 특정 고객의 새로운 노드 램프가 확장이 느려졌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이 지금 느려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인텔이고요. 하나는 삼성전자겠죠. 네. 평택에 PT4가 뭐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아마도 범인을 찾아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회사가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경쟁적인 파운드리 역학 관계 그러면은 이 노광 장비를 최첨단 반도체 칩에서 쓸 수 있는 회사 3나노급의 회사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죠, 뭐 없죠. 선택권이. 뭐 그럼 네. 셋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은 말을 떼기가 어렵네요. 네, 참. T 빼고 네. S와 I인데 그렇다. 이렇게 CEO가 성명서를 보도 자료에 담아서 낸 걸로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아마도 그러면 저희가 예측한 대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이런 것들이 좀 담길 가능성이 그렇죠. 특히- 그것도 그거고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HBM 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통과를 하게 되더라도 이 진짜 퀄리티가 최고급 최고 사양에 들어갈 만큼 만들 수 있느냐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발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또써 있어요. HBM과 DDR5 관련 AI 수요를 지원하는 기술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 요거를 하는 업체들에 맞춰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파운드리 역학 관계에서 노드램프 확장이 느려졌다. 그러면은 범인 찾기는 수월해지는데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요? 속이 조금 까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미국장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금방. 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안에서만 일단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자, 올무지개님께서 이제 채팅창에 트럼프 연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시작이 됐을까요?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블룸버그 화면에서 트럼프의 이제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시부터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블룸버그 TV에서는 아직 중계가 되어 있지는 않는 거 보니까 연설장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트럼프가 시카고의 경제 클럽 관련 행사에서 과연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 대선 레이스의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밤이 될 가능성이 왜 하필 오늘인가요? 왜 다 오늘 겹칠까요? 오늘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다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폭스 뉴스와 함께 보수 매체죠. 폭스 뉴스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중립에 가까운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제 매체이기 때문에 중립에 가까운데 완전 자본주의 매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오히려 트럼프의 성향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줄지 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카고 경제 클럽인데 앵커가 진행자가 블룸버그 뉴스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시장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간단하게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보고 싶은 게 TSMC도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대형 이제 IT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2개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ASML이 지금 실적을 발표해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 TSMC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냥 가이던스 컨센서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창 열어놨습니다. 일단 TSMC 현재 주가는 2%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예측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예측치가 1.79거든요. 주당 순이익 계속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기대치를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을 때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틀 연속이나 이러면. 화면을 좀 연동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번 분기 예측치, EPS 예측치가 1.79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예측치 또 발표치를 살펴보면 계속 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AI 또 반도체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잖아요. 성장 계속 하겠지. 근데 그 성장의 속도라든지 폭이 둔화되는 것이 조금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들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TSMC도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 이제 잠정으로 나왔던 매출은 3분기였나요? 지난 9월 달이었나요? 얼마 전에 나왔던 TSMC 관련된 실적은 상당히 호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호조를 보였고 아마 이게 그게 아마 예상치였을 거고요. 이번이 이제 확정 실적인 거고 잠정이었고 이번에 확정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5%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0.7%로 약간 반전돼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0.7%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너럴 모터스가 0.02%, 뭐 이건 뭐 체인지가 안 된 상황처럼 어제 주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제너럴 모터스가 사실 좀 호재가 있었어요. 켈리 블루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제너럴 모터스의 지금 전체 세일즈 중에 이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제너럴 모터스의 향후 전기차 판매의 가속화 전망이 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너럴 모터스가 조금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눌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포드도 0.2%. 자, 포드였나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였습니다. 이제 네.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던 네.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포드 여기까지 포드. 얘기를 하는군요. 포드 상용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제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마감하고 나서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전에 뭐 테슬라의 배터리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LG 에너지 솔루션 진짜 이제는 실적을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캐즘을 조금은 벗어나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와 있었죠. 제가 에너지 솔루션 청약할 때 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거 막 이제 시쳇말로 따상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인데 그 뒤에 이제 쭈루룩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쉐보레와 관련된 배터리 문제들 네. 여러 가지 이제 보상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LG 화학 시절부터 있던 계속, 그런 악재들을 그쵸. 끌고 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이제 출근길에 보니까 이제 장후에 그런 공시가 나온 걸 봐서 상당히 기분 자체는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그 75기가와트시 건 하나랑 그다음에 네. 39기가와트시 건인가요? 그래서 네, 두 건의 두 공시였는데 75기가와트시면은 자동차로 따지면은 보통 일반 전기차가 75킬로와트시 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10만 대 분이에요. 상당히 이제 대수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공급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만들어진다 그랬던가요? 네. 유럽 시장을 좀 타깃으로 하는 포드 프로 상용차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건데 오늘 포드는 미국 증시에선 0.2% 가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또 이게 모습입니다. 유럽 시장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전기차 캐즘이 시작된 게 유럽이었습니다. 네. 독일이 전통적인 자동차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전기차 전통적인 독일의 독일 3사가 생각보다 전기차를 팔지 못하니까 그럼 보조금 없애 라면서 캐즘이 시작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저가 이 전기차들,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자꾸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금 이제는 보조금을 개시해 보자. 라면서 독일에서부터 이제 보조금이 시작이 되면 전반적인 유럽 시장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는 한데 포드가 사실 전기차 부분에서 아직까지 아주 대단하게는 뭔가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이거 또 보여드려야 되나요? 미국 시장 판매 현황. 자, 포드 한번 볼까요? 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우리 네. 진짜 유명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비중으로 이제 픽업 트럭인데 그 중에 F150이 압도적이거든요. 이제 도요타와 상당히 경쟁을 하고 네. 그런 모델인데 라이트닝 모델이 지금 보시면은 Q3 그러니까 3분기에 상당히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자, 네. 포드 라이트닝이 104%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판매율이 상당히 늘었고 이 트랜짓 요것도 약간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미니밴 이런 성격의 그런 자동차인데 12% 이상 올랐고 포드 머스탱 마크 2라고 마하 2라고 하는 승용차 머스탱의 전기차인데요. 네. 이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발돋움 할 때 초기에 나왔던 건데 네. 생각보다 판매량이 줄질 않았습니다. 워낙 초기에 나왔던 그런 차량인데 그래도 13,000대 이상 판매를 한 걸로 봐서 포드 자체에서는 지금 손을 놓지는 않았다. 전기차 자체에. 네. 최근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계획했던 전기차의 양산 계획들을 1에서 2년 정도씩 뒤로 미루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입지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오늘 켈리 블루북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독일 차들 아우디와 BMW들이 많이 지금 보면 아우디 Q8 e-tron 같은 경우는 50% 이상 빠졌고요. 네. 판매량이 많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산들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회복되면 전기 전체적으로 캐즘이라는 것들이 네.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빌드업을 해서 테슬라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요. 독일 당국으로부터 그린라이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네. 지금 현재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에 기가 베를린이라는 굉장히 독일차 수준의 퀄리티로 조립할 수 있는 공장을 이미 갖고 있는데 네. 1차적으로 익스펜션, 확장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것 덕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려던 것을 만회하고 다시 올라올 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네. 오늘 베를린 공장의 확장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카메이커가 익스펜션을 3단계에 걸쳐서 기가 베를린의 이제 제작 능력을 확장을 시키는데 첫 단계를 첫 단추를 깰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ncluding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of the 스토리지 패실리티, 저장 시설과 배터리 셀 테스트 레버토리, 네. 배터리까지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에 만든다고 합니다. 뭐 에너지 엔솔 얘기도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가 4680이라 그래갖고 그렇죠. 지름이 46이고 높이가 80인 이제 밀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두꺼우면서 밀도가 커서 그렇죠. 전기차 주행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배터리를 파나소닉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만드는데 네. 엔솔이 그걸 또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만약에 하면은 앞으로 배터리 셀 테스트를 이 베를린에서 연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있는데 네. 프리몬트 공장은 정말 오래된 공장이에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옛날 공장을 도요타가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던 것을 네. 방치되던 것을 싼 값에 사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그 프리몬트 공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테슬라 공장은 지금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세미 트럭을 만들고 있는 정말 제조에 특화된 기가 캐스팅에 특화된 공장으로 보이고 있어서 차 연구하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에서 배터리 연구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금 선물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금까지 같아요. 갑니까? 네, 지금 네.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다가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면서 뭐가 움직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금값이 좀 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일까요? 금 선물이 0.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5분봉인데요. 상승폭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도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아까 한 1% 가까이 올려 세웠는데 현재는 0.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클릭해서 네, 들어왔네요. 0.8%가량 지금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2에서 딱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금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오늘 시장을 보여드리는데 빠르게 IT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수급 자체가 좀 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이제 너튜브를 즐겨보는 편인데 경제 유튜브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쫙 봤더니 공통된 말이 주식장이 오르려면 필요한 건 뭐다? 수급이다. 그렇죠. 무조건 누군가 사줘야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인 두 회사의 수급이 그렇게 안 들어왔다면서요? 수급뿐만 아니라 그냥 코스피 거래대금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그냥 감으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상상도. 네.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가야 10조? 한다. 10조가 안 됩니다. 10조가 안 돼요? 네, 10조가 안 됩니다. 하루. 중국이 한 200조에 300조 되는 것까지는 저는 아는데 네. 제가 그만큼 관심이 우리나라에 없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시세가 붙으려면 이제 시장가로 사는 사람들이 막 달려붙어야 시세가 더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진짜 안 나온 날은 뭐 6조 원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현물보다는 조금 더 거래가 됩니다만 최근에 선물 시장 거래량이
뭐 10주 후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와중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지수가 발목을 잡혀 있죠. 네,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로 네, 이렇게 가는 또. 분데 이 상태로 장 개장까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매크로 관련 이야기 네. 바로 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요. 네. 연방준비제도의 데일리 총재죠. 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 총재가 네. 자, 발언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고요. 데일리 총재가 이제 금리를 인하했지만 통화 정책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다라고 연준의 입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0.5%포인트의 인하는요, 그때는 적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 고삐를 느슨하게 하되 완전히 놓지는 않을 것이다. 동결은 안 하고 25bp를 하겠다? 그렇게 들리나요? 동결은 아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책이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하방 압력을 가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발언을 내놨다고 하고요. NYU의 대학교 행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도의 연방 금리가 내려갈지 그것도 시장이 좀 주목하는 바고요. 네. 금값이 아까 올라간 게 데일리 총재의 발언 영향이 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그러네요. 해봅니다. 그래서 자, 페드워치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또 들어가 봐 줘야죠. 네, 페드워치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동결일지 자, 25bp. 동결 의견이 늘어났을지 네. 페드워치 실시간으로 열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는 재미가 있죠. 확실히 이제 동결 의견이 또 많이 줄었군요. 이 데일리 총재의 의견대로 네. 점진적으로 하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네. 90% 이상의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일단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업황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의 불안 가능성을 좀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플러스 현재 데일리 총재의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만큼 점프를 하지는 않겠지만 멈추지는 않겠다라는 않겠다. 거니까 25bp를 의미를 하는 한다. 측면에서 네. 이렇게 90% 이상의 의미가 나왔고,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때문에 아마 이제 경제 침체, 리세션 네. 우려가 요만큼이라도 올랐기 때문에 금값이 올랐던 것이 아닌가. 아래 공포 그 정도는 아닌 것 그 같습니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뭐 참 25pp를 너무 이야기를 하네요. 아닌 건 아니지만 또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다 말을 보니. 참 이렇게 예쁘게 좀 뭐랄까 돌려서? 디테일하게 좀 네. 돌려서 하시네요. 네. 네. 자, 현재 트로이 온스당 2,68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금값은 0.7달러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금값은 유명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뛰는 경향이 있고요. 뭐 유가는 현재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 5%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였어요. 4.8%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4.8%까지 5% 이상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현재 배럴당 70.20센트, 70달러 20센트에서 거래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11월 인도분입니다. 네. 지금 3대 지수 살펴보니까요. 다우 지수의 낙폭이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1% 보합권까지 다시금 좀 올려붙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3대 지수 낙폭 자체가 조금은 그래도 더 키우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키우면은 시장이 굉장히 동요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1일치 오늘자를 열어놨는데 네. 그래도 많이 떨궜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제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때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43,000선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의미가 좀 있다 치면 오늘 장 열리고 나서 52주 신고가 다시 네. 한번 찍기는 했습니다.
네. 의미를 찾자면 그런 거고 지금 보잉이 3%까지 또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변동성을 많이 보이네요. 현재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0.5% 하는군요. 네. 가량 오르고 있고요. 시티 같은 경우도 낙폭 줄였습니다. 2.8%대 하락으로 그쳐내고 있습니다. 4%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는 낙폭 못 줄여냅니다. 9%대 하락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랩리서치도 함께 8.6% 하락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메타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와서요. 네. 한번 이야기를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슨 제품이라든지 기술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메타의 내부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온 게 AP 뉴스를 통해서 조금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자, 메타의 인사감독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에 바이러스성 비디오가 있었는데요. 메타의 페이스북에 남겨졌던 이 한 비디오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성소수자분들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온 AP 소식이고요. 나이지리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메타는 현재 0.57% 정도 오늘 빠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소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가의 반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네. 현재는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 호주에서도 광고에 이제 가짜 뉴스 광고,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얼굴을 이제 인용해서 가짜로 말하는 이제 광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죠. 김수현 씨라든지 네. 유명하신 박사님들이 투자를 추천하거나 이런 있죠. 광고 갑자기 뜨고 네. 이런 게 있어서 호주에서는 그걸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관련돼서 비슷한 결로 네. 자, 메타의 페이스북에서 남겨진 한 바이럴 비디오 때문에 이 LGBT 성소수자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뉴스가 오늘 하나 나와서 감독위원회가 그 사실을 발표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댓글창 보니까 다들 점심 먹으러 갔나 봐요. 미국은 점심시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나라 짱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 지금 미국이 낮 12시 반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쨌든 또 자리 복귀는 네. 1시에서 1시 반쯤 하시는데 네. 그때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그쵸. 굉장히 많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사실 끝에 가면은 완전히 반락을 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우지수 0.16%까지 낙폭을 줄여냈고요. 네. 나스닥도 1% 이상 빠졌었잖아요. 네. 현재 마이너스 0.75%로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파는 분들 점심 먹으러 갔나 봐요. 네, 사실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는 오전장, 오후장이 나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니케이 지수라든지 상해 종합 지수, 홍콩 지수,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지수들은 오전장 마감 그리고 점심시간 쉬고 오후장 개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딱 12시쯤 되면 약간 거래가 슬로우해지기는 합니다. 굉장히 투자 그 업계의 복지를 신경 쓰는 그런 지수가 부럽네요.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참고로 새벽 2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한번 히트맵을 통해서 그러면 한번 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뉴스를 좀 경황 없게 전해드리는 네. 느낌이 저희도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하필이면 이 옷을 입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송구하기도 한데 네.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이게 오늘 너무 갑자기 실적 나왔대 하면서 우르르 바뀌고 막 좋을 거라고 예상됐던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하락 전환하고 이래서 약간 저희도 정신이 없었네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애플이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구글이 0.7%, 마이크로소프트가 0.45% 빠지고 있고요. 네. 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0.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라클이 0.6% 이상 빠지고 있고요. 네. 어도비가 분명히 플러스였는데요. 점심시간에 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로 상승폭을? 전환된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조금 낙폭을 좀 줄였군요. 네. 네. 1.95%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 문제는 세미컨덕터 섹터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금 앞자리가 요즘 난리가 중이에요. 났습니다. 네.
지금 뭐 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9%대 하락이고요. 램리서치 여전히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ASML도 현재 계속해서 16%의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낙폭을 못 줄여내고 있네요. 네. 조금 회복을 오후에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컨슈머 디펜스, 자, 소비 방어주 전체적으로는 파란불 켜고 있고요. 타깃과 코스트코, 월마트 모두 올라주고요. 테슬라는 조금 전에 기가 베를린 관련된 네. 소식 확장이 1단계로 오케이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록터앤갬블도 0.5% 오르는데 P&G는 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프록터앤갬블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하향 관련된 이 평가 소식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코카콜라 오늘도 올라줍니다. 코카콜라 어제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올랐고요. 나이키도 반등을 합니다. 1% 가까이 오르네요. 네, 펩시코까지 올라주는 네. 지금 식음료 관련 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을 좀 갖고 왔었는데요. 저희가 네. 장마감이 어제 되고 나서 아침자로 신박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원전을 구글이 구글입니다. 원전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죄송합니다. 네. 이제 나와서 좀 오늘 두서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죄송합니다. 구글이 원전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네. 이게 뭔 소식이야? 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까지 같이 들었거든요. 네. 구글부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해주시죠. 화면은 제가 띄워놓을게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M7 종목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리백이라고 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탄소 중립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돌려야 하는데 거기 전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자력에서 이 전기를 가져와야 완벽한 사실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7 종목들이 친환경 전기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회사에 투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글에서도 그런 투자를 이어간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을 사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SMR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였고요. 미국장에서도 제 기억에는 어제도 좀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구글이 뭐 17개의 소형 원전 뭐 이거를 줄여서 SMR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거를 건설 계약을 하는데 IT 기업이 원전 건설 계약을 한 건 처음이라 그래요. 왜? 이런 네, 느낌인데 그쵸.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하려면은 이제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을 하려면 그러면은 전력 회사가 필요하겠네. 전력 회사가 필요하면 이 무슨 발전소가 필요하겠네. 이런 이해 안에서 다른 업체들은 사실 전력을 따로 사오죠. 그렇죠. 전력을 사오는데 이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을 하는 건 아니고 건설을 하는 회사에 이제 계약을 한 그렇죠. 지분 투자 같은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SMR은 약간 핵 항모라든지 약간 핵 잠수함 같은 데 들어가는 정말 조그만 원전인데 이게 충분히 데이터 센터 돌리는 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네.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해드리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콘스텔레이션에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공급 계약을 20년짜리를 했고요. 네. 펜실베니아 3마일 원전 예전에 1979년도에 이 미국의 최악의 원전 사고라고 이제 역대 최악은 우리가 뭐 기억하기로 이제 체르노빌과 이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2호기였나요? 3호기였나요? 네. 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와 같이 3마일 원전의 이 멜트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 미국인데 네. 이거를 고쳐갖고 쓸 정도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존도 탈린 에너지의 원전 가동 데이터 센터를 아예 매입을 했습니다. 탈린 에너지에서 만드는 원전 전력으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를 산 거예요. 네. 아마존은 머리를 한 번 더 쓴 거죠. 전력을 사서 자기들이 돌리는 게 그게 아니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를 사버린 거기 때문에
그걸 8,800억 주고 매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샘 올트먼 음흠. 이게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약간 한 몸인 것 같다가도 아닌 것 아니더라고요. 네. 따로 노는 경합이 있고 음흠. 샘 올트먼이 따로 오클로라는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어허. 네, 오클로라는 핵융합 스타트업인데 네. 이사회 의장이라고 합니다. 음흠. CEO는 아니고요. 음흠. 그래서 현재 오로라라는 핵융합 관련된 SMR 네. 요거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2년 3년 뒤에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음흠. 지금 MS, 아마존, 오픈 AI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그 전력과 관련된 싸움을 앞으로는 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그렇죠. 네, AI 데이터 센터가 또 아니니까 네. 이렇게 전력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어제 한국전력의 사장님께서 네.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무슨 수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으로 했잖아요. 네. 적자를 좀 메워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앞으로 AI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음흠. 꺼내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화력 떼서 뭐 이렇게 전기를 이제는 만들 수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친환경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금 관심이 이런 기술주들 어떻게 보면은 M7 종목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블랙록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래서 이 AI 펀드 만든다라는 소식이 사실 9월쯤에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돌리려면 전기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탄소 있는 건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AI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 실적 발표나 뭔가 자료를 내놓을 때 네. 막바지에 한 챕터를 넣는 게 우리가 얼마나 청정 에너지를 만들려고 청정 에너지로 이걸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엄청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뭐 언뜻 생각으로는 이 AI 관련된 이 전력 수요 네. 그리고 이 뭐랄까 컴퓨팅 파워 문제에 대해서도 크립토와도 관련이 있어요. 아, 그렇죠. 거기는 이제 블록체인을 써서 컴퓨팅 파워를 약간 분산 네트워크로 쓰겠다. 음흠. 그럼 데이터 서버를 엄청 막대하게 지을 필요가 없지 없다.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벌써 시간이 1시 42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4부 시작할 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전해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짧게 해 보면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1시 정도부터 연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뉴스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제가 네.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네, 확인하시는 동안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 히트맵 보면서 시세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IT 쪽에 빨간불은 이렇게 계속 켜져 있습니다. 지금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엔비디아가 4.8%대 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브로드컴이 3.4%대, AMD가 4.8%대 하락세 연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주단이 좀 초록불이 눈에 띄실 거예요. 호실적을 발표하고 금융주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호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가 장 초반에만 해도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뭐 0.3% 소폭 강세입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금 좀 오름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도 1% 가까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대 상승세이네요. 네. 확인됐을까요? 뉴스가? 현재까지 뭐 나와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블룸버그에서는 곧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블룸버그에서 주목하고 있는 좀 뭐랄까 새로운 포인트들? 측면의 네. 관심사가 있는데 네. 과연 트럼프가 오늘 블룸버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크립토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라는 거를 지금 화면 보시면은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프로 크립토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실제로 기사입니다. 제 네. 추정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크립토에 대한 억압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그 스탠스가 완전히 180도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마디라도 나오는지를 좀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중 화면 좀 띄워놨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다시금 1.4%까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66,000달러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을 때 사실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금 이 트럼프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크립토 시장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주, 뭐 퍼스트 솔라 이런 곳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인 자동차라든지 그런 철강, 뭐 우리나라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 그런 기본 우리나라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뭔가 근본 산업이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은 크립토 업계에서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현재 일단은 굉장히 혼조적인 분위기로 오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거래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경계를 하는 그런 장세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2에서 0.7%가량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후에는 좀 장이 좀 정리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그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가 안 됐는데요. 내일은 좀 더 멀쑥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이렇게 해서 1부에서 4부까지 함께했습니다. 내일 권다영 앵커와 또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